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화이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팬데믹 때 백신으로 전 세계를 구한 영웅,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정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던 바로 그 화이자 말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 무색하게 요즘 화이자 주가는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이자가 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그리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어떤 거대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지 우리 서학개미의 눈으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지금 화이자가 왜 위기라고 하는지, 그 원인이 되는 실적과 특허 문제를 짚어보고요. 여기에 맞서서 화이자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들까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니, 진짜 화이자는 명실상부 팬데믹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어쩌다가 이렇게 힘든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걸까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지금 상황을 딱 한 장으로 보여줍니다. 2023년 초 고점 대비 주가가 무려 반토막, 마이너스 50%가 빠졌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제약사의 대표적인 우량주였던 화이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차갑게 돌아선 걸까요? 시장에서는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포스트 코로나 숙취. 정말 화려하고 뜨거웠던 파티가 끝난 뒤에 찾아온 지독한 후유증이라는 거죠. 그럼 이 숙취의 정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다음 장에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이자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숙취는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눈에 띄게 꺾여버린 실적, 그리고 또 하나는 곧 닥쳐올 특허 만료나는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역풍. 이건 사실 어느 정도 다들 예상했던 문제이긴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끝나가면서 화이자 실적을 그야말로 하늘로 쏘아 올렸던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 팍스로비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코로나 관련 매출이 2025년에 65억 달러인데 불과 1년 뒤인 2026년에는 50억 달러로 뚝 떨어질 걸로 보여요.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회사 최고의 캐시카우가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린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특허 절벽, 영어로는 페이텐트 클리프라고 하죠. 한마디로 회사를 먹여 살리던 핵심 약들의 특허가 우수수 만료되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와, 그 규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딱 3년 동안 특허 만료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매출이 무려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습니다. 혈액희석제 최강자인 엘리퀴스나 페렴백신, 프리베나라진, 화이자의 현재를 책임지는 블록버스터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돼요. 23조 원. 이 어마어마한 매출 공백을 대체 뭘로 메울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명백한 위기 옆에서 화이자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 이중고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건 두 가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화이자의 전략은 아주 명쾌해요. 축구로 치면 수비와 공격, 이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수비적으로는 뼈를 깎는 비용 절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버틸 체력을 기르고요. 동시에 공격적으로는 미래 먹거리를 아예 통째로 사들이는 초대형 M&A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먼저 수비 전략부터 보시죠. 화이자는 연간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아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그냥 허리띠 좀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고요. 조직 전체의 군사를 싹 빼고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다가올 겨울을 버텨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화이자의 진짜 승부수, 바로 공경입니다. 미래를 향한 거대한 베팅이죠. 핵심 키워드는 항암과 비만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항암 분야의 차세대 기술을 가진 시젠이라는 회사를 무려 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인수했어요. 그리고 요즘 제약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터죠. 비만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메트세라에도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특허 절벽으로 사라질 매출을 미래 성장성이 가장 확실한 시장을 통째로 사들여서 메우겠다. 아주 명확한 그림인 거죠. 자, 그럼 화이자의 이 엄청난 계획 과연 잘 먹히고 있을까요? 마침 작년 12월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나왔어요. 와, 진짜 12월 한 달 동안 투자자들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탔을 겁니다. 16일에는 회사가 내년 실적 전망을 너무 낮게 잡아서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불과 사흘 뒤에 방광암 치료제 임상에서 대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며칠 있다가 혈우병 치료제 임상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터져나왔죠.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장에 희망을 주었던 이 방광암 임상 성공의 주인공이 바로 화이자가 60조 원을 들여 인수한 그 시젠의 약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신약 하나 성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화이자의 공격적인 M&A 전략이 단순한 돈 자랑이 아니라 진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시장에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승인받아서 팔고 있던 혈우병 치료제 장기 연구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물론 화이자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다 봐도 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신약 개발에서 안전성 문제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시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싹 다 모아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지금의 화이자는 매력적인 기회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피해야 할 위험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먼저 화이자를 좋게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주가는 선행 PER이 10배에서 12배 수준으로 너무 싸다, 저평가다. 그리고 60조 원이나 투자한 항암, 비만 파이프라인이 결국엔 터져줄 거다 라고 믿는 거죠. 반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약세론자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내년 실적 전망부터 안 좋지 않냐? 그리고 눈앞에 닥친 코로나 매출 감소랑 23조 원짜리 특허 절벽은 어쩔 거냐? 여기에 최근에 나온 안전성 문제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정말 팽팽하죠. 그럼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재밌게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대체로 보유 아니면 매수 의견인데요.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약 15%에서 35% 정도 높은 30달러에서 35달러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힘들긴 하지만 화이자의 거대한 베팅이 성공하면 분명히 주가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진 않을 거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반영된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막대한 비용 절감과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인수합병, 화이자의 이 거대한 승부수는 과연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다시 한번 영광의 시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화이자가 내놓을 임상 결과와 실적이 하나씩 증명해 줄 겁니다. 화이자의 이 거대한 도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해서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